안녕하세요. 언어발전소 찐쌤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네. 언어발전소. 저는 이제 성인 언어 재활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인분의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전에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죠.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보셨나요? 사실 가장 많이 본 분들은 실어증, 그리고 전반 실어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. 그리고 또 뭐 특이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실행증, 단순 말실행증 있으신 분도 계셨고 모야모야 그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요.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사실 잘 안 오세요. 그래서 치매 있으신 분도 계셨고요. 모야모야병 환자분들의 언어 치료는 좀 다른 뇌 손상 환자분들과 비교해서 언어 재활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아니면 특별히 이분들께 좀 주의해야 할 점,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모야모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그리고 일본 현저하게 높게 발병이 되는 질병 중 하나예요. 그래서 다른 뇌 질환들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마 가장 큰 부분이 발병 연령이 아닐까 싶어요. 크게 두 연령층으로 좀 나뉘어지는데요.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. 7세에서 9세. 소아들에게서 발병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가장 많고, 그 다음 30대 성인들에게서 좀 발병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여자분들도 사실 여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걸리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데, 이런 모야모야 분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. 모야모야 분들은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지시거나 숨을 크게 내쉬거나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불거나 풍선을 이렇게 부는 호흡을 이렇게 과하게 쓰실 때 사실 어지럼이나 손발이 저리는 등 이런 경미한 허열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주의를 깊게 살펴보는 부분이 그런 거를 시행을 아예 안 할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살피면서 조금 손발이 저린다 그러면 약간 또 쉬어가기도 하고, 물을 조금 드시면서 또 이제 몸의 피를 조금 더 돌게, 수월하게 돌게 진단을 또 해드리기도 하고요. 그런 부분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모야모야병 환자분을 언어 재활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언어적인 증상이 좀 변동이 좀 심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하시다가도 다음 회기 때는 아예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서 내언을 못 하신다거나, 그 다음에는 또 언어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가 또 갑자기 악화되시고, 약간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면 모야모야병 외에도 실어증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,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댓글로 실어증과 말실행증의 차이가 뭔가요? 라는 질문을 종종 주시곤 했어요. 한번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, 단어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됩니다. 한자어거든요. 실어증 환자의 뜻을 풀이한다면 이를 말씀어, 증상증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언어를 잃어버린 증상이 되었다는 뜻이고요. 실행증의 한자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이를 그 다음에 단일행, 그리고 증상증 이렇게 되거든요. 즉 행동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. 대표적인 예로 실행증 같은 분들은 말을 하는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의자를 보고 의자라고 말을 해야 해요. 이거는 내가 의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발음하는 방법을 까먹어 버리는 거죠. 발음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면 이제 언어를 잃어버린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언어를 또 이해를 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부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말실행증이 있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마비가 있거나 약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,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, 내가 이 어떤 단어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행동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. 좋습니다. 그러면 성인 환자분들을 좀 언어 재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? 아무래도 아까 찐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야모야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사실 컨디션 조절이 정말 힘들어요. 어떤 날에는 되게 같이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하는 날도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매점에 막 쫓아가서 빨리 치료 받으시러 가시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
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침대에서 그냥 꽁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, 환자분들도 저도 사실 열정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컨디션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동과는 또 좀 차이점이 성인분들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네. 골든타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컨디션 때문에 이 수업을 날린다라고 하면 너무 아깝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컨디션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언어발전소. 네,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랄라